안녕하세요. 자, 오늘 당신과 함께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잔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주제는 바로 AI 시대, 560 건축사를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당신의 그 설계 경험과 노하우, 이건 이대로 그냥 둬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돈이 되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즘 사실 전설 경기도 어렵고 설계 발주도 줄어서 소득 절벽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AI까지 나오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더 커졌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설계 도면이라는 전통적인 결과물을 넘어서요. 당신의 경험, 그 자체를 콘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수익과 제2의 직업을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경험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전략의 핵심 공식을 제가 먼저 딱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건축사의 진짜 경험, 리얼이죠. 여기에 여행의 감각, 그리고 인문학적 스토리. 경험, 여행, 인문학이요? 네, 그리고 AI라는 강력한 도구. 마지막으로 5060 세대의 니즈에 대한 깊은 존중. 이 5가지를 더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경험, 여행, 인문, AI, 그리고 동세대의 니즈. 근데 이게 왜 경쟁 없는 뭐랄까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 건축사들은 AI도 잘 다루고 콘텐츠도 잘 만들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물론 속도하고 기술에 강하죠. 맞아요, 빠르죠. 하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20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쌓아온 그 깊이 있는 경험. 경험과 맥락. 네, 반대로 기존 5060 세대는 경험은 정말 풍부하시지만 AI나 콘텐츠 제작은 좀 낯설어 하시고요. 그렇죠. 바로 그 교집합, 그 비어있는 공간에 당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20년 넘는 실무 경험, 수많은 포트폴리오, 그 노하우, 그리고 건축사 라이선스가 주는 신뢰도까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자산이 이제는 컨텐츠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세대가 모두 갖지 못한 걸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당장 다음 달 생활비, 사무실 임대료가 걱정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거창한 준비 없이 이미 가진 자원으로 한 1주에서 4주 안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즉시 수익 모델부터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교육이나 소규모 워크숍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건축사무소나 관련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AI와 여행을 결합한 설계 인사이트 같은 그런 주제로 워크숍을 제안하는 거죠. 워크숍이요? 아이고, 내가 누굴 가르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주제가 반응이 훨씬 좋아요. 구체적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내 여행 스케치를 AI 미드저니로 3D 이미지 만들기 또는 50대 건축사가 챗 GPT로 제안서 초안 10분 만에 쓰는 법 이런 것들이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당장 업무에 도움이 되니까 니즈가 확실하거든요. 가격대도 무시 못하죠. 개인 코칭은 회당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단체나 협회는 회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와, 회당 3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두 번만 해도 이게 수입이 상당하겠는데요? 네, 지금 건축업계에 이런 변화에 목마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워크숍은 계속해서 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 한 번 딱 만들어두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모델도 자료에 나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상품, 그러니까 전자책이나 PDF 가이드입니다. 재고나 배송 걱정 없이 24시간 수익을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모델이죠. 전자책이라? 요즘 너도 나도 전자책을 쓴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팔릴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건축사님의 전자책은 뭐가 달라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시중에 널린 뻔한 정보가 아니고요.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그 경험을 담는 거죠. 저만이 줄 수 있는 경험? 네, 가령 50대 건축사를 위한 AI 첫걸음, 클라이언트 브리핑 자료 1시간 만에 만들기, 아니면 건축주가 놓치기 쉬운 설계 계약서 독소 조항 1가지,
이런 제목은 어떠세요? 와, 두 번째 건 정말 솔깃한데요? 이건 검색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20년 경력의 짬에서 나오는 컨텐츠거든요. 듣기만 해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겠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죠? 글 쓰는 게 막막하실 텐데요. 여기서 바로 AI가 비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클로드나 챗 GPT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죠. 나는 20년 경력의 건축사야.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시공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전자책 목차 좀 짜줘. 아, AI한테 뼈대를 만들게 하고 네. 그럼 AI가 순식간에 뼈대를 만들어줘요. 당신은 거기에 당신의 실제 사례, 현장에서 겪었던 아찔한 경험담 같은 살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격은 한 9,900원에서 39,000원 사이로 책정하고 월 50분만 팔려도 상당한 부수입이 생기는 구조죠. 그렇군요. AI로 뼈대를 세우고 내 경험으로 살을 붙인다. 이거 정말 해볼 만한데요? 자료를 보니까 템플릿 판매라는 모델도 있던데 이건 좀 생소하네요. 템플릿은 당신의 업무 노하우나 프로세스를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파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당신이 여행지에 가서 도시를 관찰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면 그걸 도시 건축 관찰 노트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죠. 아, 제 노하우를 상품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항목의 빛의 방향과 그림자 변화, 주요 동선의 보행자 밀도 같은 당신만의 관점을 담는 겁니다. 이걸 노션 같은 툴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유지비 거의 없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제 머릿속에 있는 업무 방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판다. 공간 분석 템플릿, 유튜브 대본 템플릿. 생각해보니 정말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럼 이런 단기 모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역시 1대1 멘토링이나 컨설팅이죠. 당신의 시간과 전문성을 가장 농축해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니까요.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다. 네, AI 입문부터 콘텐츠 제작, 아니면 은퇴 후 제2의 커리어 설계까지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거죠. 가격대도 1회에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4주 패키지로는 8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한 전자책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당신의 전문성을 맛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오게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워크숍, 전자책, 템플릿, 멘토링 이것만 잘 조합해도 당장의 현금 흐름 걱정은 크게 덜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수입을 넘어서 이걸 발판 삼아서 좀 더 안정적인 제2의 직업,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즉시 수익 모델로 자신감과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면 이제 3개월에서 3년에 걸쳐서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나. 네, 여기서 젊은 세대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당신만의 무기가 필요한데요. 자료에서는 그걸 고전에서 답찾기, 즉 온고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온고지신이라. AI 시대의 웬 고전인가 싶기도 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젊은 세대가 속도와 트렌드를 무기로 삼는다면 당신은 깊이와 통찰력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요약해주지만 그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와 연결하는 건 결국 인간의 몫이거든요. 아,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군요. 그렇죠. 특히 수백, 수천 년간 검증된 고전 속에 담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 이게 건축과 공간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인문학 융합 콘텐츠라는 게 나오는군요. 단순히 건축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5060 세대는 특히 이런 깊이 있는 컨텐츠에 열광합니다.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도시 설계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삼국지 속 조조의 허도천도에서 배우는 신도시 계획의 명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삼국지요. 네, 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으로 풀어보는 설계사무소 리더십이나 노너의 인사상으로 재해석하는 커뮤니티 공간 설계 같은 콘텐츠는 어떤가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재미있겠는데요? 저라도 당장 듣고 싶네요. 이건 20대 유튜버가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의 연륜과 통찰이 담긴 독보적인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어디에 담아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료에서는 단연코 유튜브를 가장 강력한 플랫폼으로 꼽습니다. AI 시대 고전과 함께 여행하는 건축사 같은 그런 컨셉의 채널을 만드는 거죠. 유튜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채널일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편집은 또 어떻게 하나 막막하실 텐데요.
그 두려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목표는 100만 유튜버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단 100명의 진짜 팬, 당신의 컨텐츠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잠재 고객을 만드는 게 목표죠. 좀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어설픔이 아, 이분은 진짜 실무자구나 하는 신뢰를 주기도 하거든요. 오히려요? 네, 중요한 건 당신의 얼굴과 목소리로 직접 당신의 철학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얼굴을 노출하는 것만으로 신뢰도는 10배 이상 상승하고 블로그에 비해 상품 구매 전환율은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신뢰도가 10배, 구매 전환율이 3배라니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네요. 그렇죠. 컨텐츠는 여행에서 시작해서 공간, 설계, 인문학, AI 활용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가지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감성과 지성, 실용성을 다 잡는 전략이군요. 책 출판입니다. 출판이라 모든 지식인의 꿈이죠. 자료에서는 이권 체제 전략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접근법을 제안하던데요. 네, 두 종류의 책을 동시에 기획해서 브랜딩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한 권은 AI X 설계, 50대 건축사의 생존 매뉴얼처럼 아주 실용적인 노하우를 담은 책이고요. 아, 실용서. 네, 다른 한 권은 여행길에서 설계를 만나다처럼 당신의 철학과 감성이 담긴 인문 에세이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이 서점에 같이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무에도 능하고 철학도 깊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무에 능통하면서도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진 건축사라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얻게 되는 거죠. 와, 실용서로 전문성을, 에세이로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군요. 정말 효과적인 전략인데요. 그렇죠. 일단 책이 나오면 건축사 협회 강의 요청이나 지자체 자문, 방송 출연 같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그 자체 인쇄 수입보다 파생되는 기회의 가치가 훨씬 크겠군요. 맞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단기 수익 모델부터 장기적인 브랜딩 전략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실행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게요. 물론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여행을 가서 설계자의 눈으로 관찰하고 인문학적으로 해석한 뒤에 AI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낸다. 아, 여행, 관찰, 해석, 정리, 수익. 경험을 콘텐츠로 만드는 과정을 또 다른 콘텐츠로 판다. 와, 정말 기발한 발상인데요. 이 과정을 실행하려면 결국 SNS 활용이 필수적일 텐데 이것도 참 막막하거든요. 인플루언서가 될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채널 운영은 해야 할 테니까요. 여기서도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표는 신뢰 채널 구축이지 수만 팔로워를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신뢰 채널 구축. 네. 이를 위해 채널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정보성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꾸준히 모으는 모선 역할을 하고요. 반면 유튜브는 당신의 얼굴과 목소리로 깊은 신뢰를 쌓는 브랜딩 채널이죠. 그럼 페이스북도 있던데요? 페이스북은 의외로 5060 세대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 채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시간도 부족한데 이 모든 채널을 다 운영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핵심 콘텐츠를 여러 형태로 재활용하는 거죠.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채널을 쓴다. 네. 예를 들어 블로그에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시 주의사항 5가지라는 글을 하나 정성껏 썼다고 해보죠. 그럼 그 글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 대본을 만들 수 있고요. 네. 또 핵심 내용만 뽑아서 인스타그램용 카레뉴스 5장으로 만들고 스레드에는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20시간 투자해서 일주일치 콘텐츠를 뽑아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나만 꼽는다면요?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주의를 버려라. 네, 내가 AI를 잘 모르는데 누굴 가르치나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58세 건축사, 생전 처음 챗 GPT와 대화해본 후기 같은 솔직한 경험담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공감과 재미를 줍니다. 아, 그 과정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군요. 그렇죠. 당신의 그 서툰 도전 과정 자체가 최고의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20년 경력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AI는 그 자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컨텐츠니까요. 그렇군요.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럼 이번 주에 당장 실행해 볼 만한 액션 리스트를 몇 가지만 제안해 주시죠.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 3개를 발행해 보세요. 나의 챗 GPT 첫 도전기 같은 솔직한 글 하나, 전문성이 드러나는 글 하나, 건축 철학에 대한 글 하나, 이렇게요. 블로그 글 3개. 둘째, AI를 활용해서 팔고 싶은 전자책 목차를 딱 3개만 작성해 보세요. 소형상가 건축으로 월세 500만 원 받는 시스템 설계법처럼 아주 구체적인 주제라 좋습니다. 전자책 목차 3개. 네, 셋째, 주변의 동료 건축사 3명에게 이렇게 가볍게 제안해 보세요. 제가 요즘 AI 활용법을 공부하는데 혹시 제가 무료로 컨설팅 한번 해드릴까요? 이게 당신의 첫 고객 후기가 되고 유료 서비스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을 하나로 묶어줄 나만의 브랜드 문장을 정의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면 AI 시대 고전과 여행에서 건축의 해답을 찾는 50대 건축사라거나 여행에서 발견한 도시의 결을 설계로 번역하고 AI로 기록하는 건축사처럼요. 아주 좋습니다. 이 문장이 앞으로 당신이 만들어갈 모든 컨텐츠의 든든한 든대가 되어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한 전략의 핵심은 결국 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새로운 판에 맞게 컨텐츠라는 형태로 재가공하고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1년 후에도 건설 경기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컨텐츠와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심지어 설계 의뢰까지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진 건축사로 서 계시겠습니까? 당신의 20년 경험은 단순한 이력서 한 줄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죠.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기록, 까다로운 건축주를 설득했던 노하우, 도면에는 담을 수 없었던 현장의 지혜가 그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도서관의 책들을 꺼내 먼지를 털고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책, 당신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 될까요? AI라는 이름의 새로운 비서와 함께 그 첫 장을 넘겨볼 준비가 되셨습니까?